강의 노트가 준비가 돼서 일단은 그냥 책으로 봐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 순열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였거든. 얘도 똑같아. 서로 다른 n개인 거 똑같고 이 n개라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것을 이제 우리가 뽑는 조합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의 수를 우리가 이제 NHR 중복 조합의 수를 기호로 NHR이라고 씁니다. 뭐 H는 호모지니어스 같은 종류라는 의미랍니다. 쌤도 입에 싹 붙진 않는데.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매우 괜찮습니다. 이렇게 씁시다. 약간 그런데 뭐 어쨌든 저렇게 씁시다. 저게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중복조합 문제라는 사실만 알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합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조합이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왜 저렇게 되는지까지 이해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어.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쌤이 아까 이 n개라는 워딩이 조금 애매하다는 걸 썼잖아, 맞지? 왜냐하면 n개는 정확히 그 세 개, 그러니까 A, B, C 같으면 세 개의 문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 n 종류라 개 대신. 그러니까 A라는 문자가 많이 있고 B라는 문자가 많이 있고 C라는 문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복숭아, 배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거기서 세 개 과일이 있는데 5개를 꼽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세 종류의 과일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러면 사과도 여러 개 뽑을 수 있고 배도 여러 개 뽑을 수 있고 복숭아도 여러 개 뽑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복자회사의 아이디어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 B, C 각각 여러 개 있다고 치는 거야.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 뽑게. 네, 이게 이걸 처음 아마 한 사람은 어쨌든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저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AA, BBC 이렇게 뽑힌 경우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또 여러 거 하나 예를 들어볼래? 아무거나 골라봐. 저기 ABC 가지고 5개 뽑은 거. 심각하게 고민할 거 아닌데? 말을 이해를 못했어, 혹시?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5개를 뽑는 거야. 근데 이제 뽑을 때 쌤은 그냥 A 2개, B 2개, C 1개 뽑았거든. 그러면 그걸 B, B, A, C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일반생께 썼을 때 사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쉽잖아.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A, B, C 각각 몇 개 뽑을지만 이야기해주면 돼.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그러면 유림 너가 뽑아줄래? A, B, B, C. 얘 너무 비슷한데? 자, 어쨌든 쇼림도 이름이지. 미안해. 자,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단어. 시시시시시. 왜? 그래야 이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 벌써 이랬어? 벌써 이랬어? 저희 저거 한 번 했잖아요. 언제? 시험 기간 때. 아, 근데 그게 기억나? 아니 그 읽고 있던 거가 생각나서. 요즘 이해했어? 근데 용렬이랑 최유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곤란한데? 뭐지? 민준쌤 반에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양은찬이랑 주은찬이 있거든. 그래서
윤종쌤은 양찬, 주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너희는 학교 쌤들 어떻게 근데? 저희는 성 부르시나? 그 반에 어어어. 이서윤이라는 애 2명 있거든요. 어어어. 그래서 저희는 별로 신경 대상이 아니에요. 아 너희는 그냥 성까지 똑같은 애는 아, 있어. 그렇구나. 걔네들은 어떻게 그러면? 걔는 10서윤, 11서윤. 아 그래? 약간 별론데. 하긴 번호도 왜 그렇게 걸려버렸냐? 그럼 너희는 그냥 우리만 이렇게 불러버리고 둘 다 괜찮고 뭐 신경 안 쓰고. 근데 보통 이제 그 맥락이 있어요. 아 그래. 뭐 일단 합시다. 이해됐어? 가은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알겠어. 느낌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얘는 이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얘는 칸막이라고 불러. 칸막이. 그러니까 첫 번째 칸막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는 A를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 있는 건 B를 나타내는 거야. 세 번째 칸막이 두 번째 칸막이 뒤에 있는 건 이제 C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A가 있어 없어?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B가 있어 없어?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도 아무도 없는 거야. 맞지? C만 있으니까 C 5개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괜찮아? 그럼 가은이한테 하나 시켜봐야지. 이건 뭘까? 너무 쉽게 잘하네. 맞아. 그림도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사실 이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한 칸 더 갈게. 요렇게 고쳤을 때 그럼 얘는 뭐 한 거지? 칸막이 대신에 색칠한 걸로 바꾼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표시를 쓴 거는 두 경우가 1대1로 짜게 지어진다는 얘기거든. 즉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의 수나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나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똑같겠지, 맞지?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미 약속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거의 가지수와 이거의 가지수가 같을 거고 이거의 가지수가 같을 거란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의 가지수는 몇 가지지? 지금 동그라미가 총 몇 개 있어? 7개 있어. 7개. 맞지? 근데 색칠하는 동그라미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7C2라고 계산하면 그게 저 경우의 수야. 근데 왜 7C2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왜 동그라미가 7개지? 동그라미 7개 됐어. 우리가 5개를 골라야 되지. 근데 몇 종류였어? 3종류였어. 그럼 3종류를 구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총 7개의 동그라미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5 더하기 3 빼기 1인 거야. 이렇게 5는 총 5개를 뽑는 거고 3 빼기 1은 종류가 3개니까 구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칸막이가 필요하잖아. 한 개는 필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3 빼기 1이라서 7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2는 뭐야? 2는 3 빼기 1이 되는 거지. 맞지? 칸막이 개수니까 칸막이 2개 선택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조합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얘를 7C5라고 써도 괜찮아. 물론 숫자가 커서 계산할 때 불편하겠지만 저렇게 써도 괜찮거든. 그러면 요 5라는 숫자는 다시 뭐가 되지? 5야. 뭔 소리야? 뽑는 거 5개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를 뽑는 걸로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저게 공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n개여도 아니지. n개 중 r개를 뽑더라도 똑같이 저렇게 일반화될 수 있거든. 이제 공식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 일단 이제 중복조합의 공식을 유도하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복조합에는 친구가 사실은 아마 많이 고생할 거거든. 엄청 이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변형이 많아서 이제 그 변형되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방금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 종류의 과일이 있대. 세 종류 과일 중에서 이제 5개 고른다.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세 종류 중에 5개를 고른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보통은 이제 여기 3이 그 서로 다른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 조합이나 순열에서는 5C3 하면 5가 무조건 커야 되잖아. 5P3 하면 5가 무조건 3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중복 조합은 방금 3개 중에 5개 뽑았지. 그러면 N이 커, R이 커? 지금은 R이 큰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누가 N인지 누가 R인지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친구가 요 친구 요 3에 들어가는 그 앞에 문제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이 있다라는 이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게 얘가 N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은 뭐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쌤이 그 다시 정리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목적을 활용으로써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공을 상자에 담잖아. 근데 공이 지금 여기서 뭐 구별된대 구별되지 않는데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지. 상자는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게 같은과 다른 의 조합이 있어. 그러니까 얘도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거고 구별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고 얘도 상자끼리 구별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경우 수를 구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빈 상자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까지 옵션이 되어서 그럼 두 가지니까 몇 가지 선택지가 생겨. 8가지 유형이 있어. 그건 따로 또 정리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정리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서로 구별되지 않은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눠 놨는데 그때의 방법의 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흐름상 답은 이거겠지. 왜 이렇게 될까? 네, 안 쉬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뒤에 걸 가지고 앞에 걸 설명하는 방식을 하는데 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상자 A가 있고 상자 B가 있고 상자 C가 있어, 맞지? 오케이? 난 거기 공을 5개 담을 거거든. 근데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은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여기도 사실은 내가 이 A, B, C 중에 중을 허용해서 고를 때 B, B, A, A, C 고르나? 네, C, B, B, A, A 고르나? 전부 다 없단 말이야. 순서에 대한 조합이라는 건 순서에 관심이 있어 없어? 순서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다 같은 경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5개의 공을 이제 여기 2개, 여기 2개, 1개 넣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기 2개 채우고 여기 1개 채우고 여기 2개 넣는 거나 여기 2개, 1개 채우는 거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똑같이 우리 중복은 결국 중복적으로 뭐 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잖아. 몇 번? 서로 다른 걸 이제 R번 선택하는 거거든. 그럼 나는 서로 다른 세 상자를 5번 선택할래. 내가 이걸 2번, 이걸 2번, 이걸 1번 선택하면 약간 2번, 1번 선택하면 여기에 공이 담기는 걸로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공을 넣는다는 관점이 아니고 상자를 선택하면 공이 담긴다고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 상자를 몇 번 선택하는 거야? 5번 선택하고 그 5번 선택하면 공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 1번. 그럼 공이 2개, 1개 담는 거야. 내 방금 뭐였지? 서로 다른 세 상자를 총 5번 선택한 거잖아. 그게 중복잡의 기본 표현이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뒤에 내용을 땡겨오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우리가 또 중복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항을 예로 들어서 A 제곱, B 제곱, C라고 하자. 그럼 이건 뭐야? 결국 저 괄호에서 A가 2번, B가 2번, C가 1번 선택되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우리 전개할 때 혹시 이거 설명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개할 때 우리가 XA 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a 뽑고 곱한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그게 여기 선택할 수 있는 3개에서 2 곱하기 3에서 이제 모든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비에서 항이 만들어질 때 이 괄호에서 한 개 고르고 이 괄호에서 한 개 고르고 그걸 곱해서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5제곱은 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이제 a, b, c를 고르는 거지. 그럼 어쨌든 고를 수 있는 건 계속 뭐야? a, b, c 중에 한 개만 고를 수 있는 거야. 그걸 5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채워지는 게 a가 2번, b가 2번, c가 1번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얘랑 똑같지 않아? a 제곱, b 제곱, c가 되거나 a, b 세제곱, c가 되거나 c 5제곱이 되거나 a 세제곱, b 제곱이 되거나 이런 거잖아. 결국 이거의 가지수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다? 3H5다. 괜찮니? 자, 기왕하는 김에. 근데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많이 어렵긴 해서 한번 쫙 해놓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네 번째 옵션 되겠지. 네 번째는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고 주고 예전에는 이제 고3에서만 아니면 확통에서는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1학년 때도 가끔 보지 문제집에서 일단 음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음화정 이런 거 상관없어. 자, 음화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오기 전부터 있던 말이야. 그치? 절대 패러디 아닙니다. 어쨌든 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어떻게 하지? 얘도 이거로 바꿀 수 있어. 결국 이제 x 그릇, y 그릇, z 그릇에 몇 개 채우는 거야? 5개 채우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뭐?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게 a가 x라고 치고 b가 y라고 치고 c를 z라고 치게 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1 더하기 3 더하기 1 그 다음에 5 0 더하기 0 더하기 5 얘는 3 더하기 2 더하기 0 이렇게 되잖아. 결국 이 경우의 수와 저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통 추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에서 자연수 해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서 봤던 것처럼 0 더하기 0 더하기 5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가 같거든. 근데 이제 여기 자연수는 0 더하기 0 더하기 5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얘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채울래. 근데 여기다가 한 개 미리 넣고 시작하는 거야. 한 개. 남은 몇 개지? 2개. 2개를 음화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두 다 한 개 이상 채워지고 이제 더해서 서로 다른 경우가 남겠지. 그래서 얘는 3H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표현을 까먹었네. 사실 여섯 번째랑 다섯 번째랑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였는데 까먹어버렸네. 여섯 번째부터 합시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함수 개수군. 함수 개수. 그러니까 이제 그 x1보다 x2가 클 때 이거이면 이제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 함수 개수야. 원래 크다를 만족하면 뭘로 풀었어? 조합으로 풀었잖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작다도 조합으로 풀었던 것처럼 얘도 작거나 같다도 똑같이 풀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풀어주면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잖아.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 큰 x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여기도 더 큰 x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거꾸로 했네. 그냥 할게. 뭐가 되지? 3H5가 아니라서 약간 소소해서 거꾸로 했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5H3이지? 우리 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거에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거 풀 때 이거 경우수를 우리가 이제 5C3으로 풀었었단 말이야. 왜 저걸 5C3으로 풀었는지 기억나? 저거 함수 개수 5C3 풀잖아, 맞지? 왜 5C3으로 풀었지? 잘 기억나? 그치. 얘도 순정순의 계열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풀었으면 아까와 똑같은 이거 F1, F2, F3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고쳤을 때 이거랑 이거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 3, 5를 골랐어. 그러면 내가 저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즉 5시 3의 과정을 하기만 하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어야지만 얘가 5가 되어야지만 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그 각각의 수들이 뭐가 될 건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함수값이 될 수를 뽑고 걔네들을 실제로 정렬의 원소가 짝지어 줄 건데 그 짝지어 주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서 굳이 곱하기를 쓰지 않는 거야 사실. 괜찮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나는 내가 이 5개 중에서 중국어에서 그냥 3개를 뽑겠대. 그러면 이제 뭐 어머나 1, 1, 2를 뽑았다고 칠까? 1, 1, 2를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이 1은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이 1은 여기 가야 돼. 어차피 1은 구별되지 않는 거니까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 2는 어디 가야 돼? 2는 무조건 여기 가야 돼. 즉 이 1, 1, 2를 배열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뭐 하기만 하면? 뽑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고형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그 3개가 각각 누구의 함수값이 될 건지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곱하기 1이 되어서 5H3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괜찮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몇 분이야? 자, 아마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필지?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생각나는 부등식이 2개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이야기 해보면 그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예를 들어서 이제 4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그리고 x1, 2, 3가 음화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이걸 푸는 풀이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1, x2, x3 이게 쌤이 원래 의도한 거 같군요. 자 이렇게랑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건 사실 이거랑 대동소이 사실은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 함수값은 1과 5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정하는 방법의 수나 이걸 정하는 방법의 수랑 같아서 얘는 이제 5H3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이제 그 3개가 중로 허용해서 3개 골라야 되지.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 1, 2 고르면 이렇게 될 거야. 배열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서 중복적으로 풀린다는 게 맞고 얘는 사실 약간 선 넘는 거거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냥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음화적으로 깔렸으니까 0, 1, 2, 3이 된단 말이야. 얘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괜찮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풀면 돼. 이게 첫 번째 컨셉이거든.
네,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좀 별론데? 뭘 쓸까? 라지 x라고 할까? 뭐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그리고 4라고 이렇게 써버려. 3이라고 써야 되나? 3이라고 써야지.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지 x가 0이면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3. 1이면 얘네들의 합이 2, 2면 1, 3이면 0이 되는 거지. 결국은 얘가 0, 1, 2, 3이면 이 모든 경우가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의 수와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의 수가 똑같아져. 오케이.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초보에서 3개 선택하는 거니까 4, 1, 뒤에서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저 부등식의 아이디어예요. 요거는 사실 지금 하기에는 기본 개념은 아닌 거지 사실. 그러니까 충분히 너희들이 이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나서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야. 쌤이 이제 부등식이 기억이 원래 이게 먼저 기억났어야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먼저 기억이 나서 당황했어. 그런 겁니다. 사실 근데 쌤이 이 중복조합의 활용을 패턴을 다 외우고 있는 건 그만큼 기본 패턴이라는 얘기기도 하겠지. 쌤 학통을 1년 만에 썼다는 거라서 1년 만인가? 작년 6월인가까지 했었으니까 어쨌든 올해 지난데도 기억하고 있는 건 이제 당연히 완전 기본 물론 이제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간단히 정리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익숙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기본 패턴이 중복조합이 그 렉스가 매우 높아. 매우 높아서 아마 고생을 좀 하긴 해야 되죠. 자, 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까지 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도 또 좀 하고 일단 약간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습니다.